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창밖에 긴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살아온 100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찰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가정이 태어나고 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노병의 마지막 진심이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큰 숙제를 끝냈다고 안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바로 사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인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자식의 생명과 행복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돈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는 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 하나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삼키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사돈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50대를 넘어서고 60대에 접어든 여러분이 만약 사돈에게 이 5가지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자식의 행복을 내 손으로 갉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 피해는 오로지 내 자식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사돈이라는 관계는 마치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어 닦으려 하면 금이 가고 너무 멀리 두면 소원해집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의 절제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행복한 가정이란 부모가 똑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입을 닫고 자식의 공간을 열어줄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독한 말 한마디가 담기면 그것을 씻어내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사돈 관계에서의 실언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내 자식의 안방까지 찬바람이 불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어른다운 침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침묵입니다. 사돈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5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지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언어의 온도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사돈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못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제가 오랜 세월 수천 가정을 상담하고 지켜보며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들만 아껴도 여러분의 노년은 평온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라는 무거운 짐 대신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아껴야 하는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돈 앞에서 아껴야 할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니 부모의 입에서 나가는 독은
대개 자랑과 돈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돈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불씨가 되기도 하지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돈 앞에서 내 자식의 유능함이나 우리 집안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라는 점입니다. 부모 마음이야 누구나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잘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돈도 자기 자식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부모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해서 연봉이 이만큼 올랐다거나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못하는 게 없었다는 식으로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아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웃으며 축하해 줄지 모르나 속으로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혹은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불편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에너지는 무서운 법입니다. 사돈의 마음속에 쌓인 그 불편함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내 자식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갑니다. 진정으로 내 자식이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사돈의 자식을 먼저 치켜 세워주십시오. 사위 덕분에 우리 딸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자랑하면 자식은 작아지지만 내가 사돈의 자식을 칭찬하면 내 자식은 그 집안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바로 돈과 관련된 불평이나 공치사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집 해주는데 얼마가 들었다거나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다 라는 식의 말들입니다. 사돈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거래 현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우리가 준 것에 대해 생색을 내는 것은 내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두어야지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생색을 내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만약 사돈댁의 형편이 우리보다 조금 어렵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경제적 우월감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돈 앞에서 돈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자 사돈으로 하여금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언어에서 나옵니다. 내 자식이 귀한 대접을 받길 원한다면 사돈 앞에서 부유함을 뽐내지도 말고 가난함을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중심을 잡고 앉아있는 바위처럼 말의 무게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돈과의 만남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지 아니면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예민할 수도 있는 교육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들의 가풍과 교육, 그리고 덮어두어야 할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정해주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돈댁의 교육 방식이나 가풍에 대해 훈수를 두거나 비평하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특히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거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지 않다는 식으로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사돈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사돈도 자식을 키워낸 부모입니다. 그분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집안만의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내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오만함으로 비춰집니다. 사돈이 손주를 돌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은 사돈댁의 예절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뼈아픈 진실은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속으로 당신네 집안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그 반발심의 화살은 결국 사돈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내 자식에게 돌아가며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에 깊은 골을 만듭니다. 어른이란 모름지기 다름을 인정하고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 집안은 저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물러나 앉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내 자식의 과거 허물이나 약점을 사돈 앞에서 서슴없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겸손을 떨거나 사돈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게을러서 걱정이에요 라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맞추기 힘들죠? 라는 식으로 내 자식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살을 깎아먹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돈은 친구가 아닙니다. 사돈은 내 자식과 인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내가 내 자식의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그것은 사돈댁에서 내 자식을 공격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사돈이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 자식의 허물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식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사돈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치부를 가려주는 겉옷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밖에서 비바람을 맞아도 부모라는 따뜻한 옷 안에 들어오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돈 앞에서는 오직 자식의 장점과 고마움만을 이야기하십시오. 자식이 부족해 보여도 부모가 먼저 우리 아이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 사돈도 감히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자 부모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돈 관계에서 지나친 솔직함은 독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와 예의를 갖춘 말들이 오히려 자식들의 가정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입을 무겁게 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가장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살더군요. 여러분도 이제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견디며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실수가 될 수 있는 5번째 이야기와 우리가 노년의 평화를 찾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다음으로 이어질 마지막 당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돈 앞에서 내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그들의 부모인 사돈에게 직접 털어놓지 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돈 관계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자 자식의 혼인 생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돈도 부모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라거나 사돈이 자기 자식을 좀 타일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넌지시 불만을 내비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남의 입에서 자기 자식 흉이 나오는 것을 달갑게 듣겠습니까?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라고 머리를 숙일지 몰라도 돌아서는 사돈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분노가 쌓입니다. 우리 애가 저 집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돈은 더 이상 우리와 화목하게 지낼 마음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 화살은 고스란히 내 자식에게 돌아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양가 부모의 싸움으로 번져 결국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저는 지난 100년 동안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만약 며느리나 사위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직접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을 통해 부드럽게 전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돈을 끌어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어른이라면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내 자식의 허물은 덮어주면서 사돈 자식의 허물은 들춰내는 이기심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노년의 지혜는 바로 기분 좋은 침묵과 적당한 거리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멀어지는 자연의 이치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인생을 온전히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사돈 쪽에서 먼저 무례한 말을 건네오거나 우리를 서운하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때는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 허허 웃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돈께서 우리 애들을 참 많이 아끼시는 모양입니다. 라고 한마디 던지고 마음속으로 사귀는 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내가 참으면 내 자식의 자리가 넓어지고 내가 터뜨리면 내 자식의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나 자신을 닦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가정에 감 놓고 배놓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밭을 일구고 평온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사돈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제는 그 발을 조금씩 뒤로 물리십시오. 자식들은 부모가 없어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풍파를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내 자식을 믿고 사랑하며 우리 자식도 잘 가르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침묵과 예의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노년의 평화와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뒷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담소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수없이 깨닫고 또 되새긴 것은 부모의 사랑은 때로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돈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5가지 금기 사항들은 결국 내 자식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50대를 넘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여러분, 이제는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씩 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돈에게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비겁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식이 세운 새로운 가정을 온전히 존중하겠다는 고귀한 선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자식들은 부모가 사돈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평온하게 자신의 노후를 즐기는 모습에서 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사돈댁과 잘 지내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으며 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돈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사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자식에게 옮기지 말고 조용히 산책을 하며 털어버리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입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자식의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래야 사돈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매듭을 풀려다가 오히려 실타래가 엉키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닦는 시간으로 채워야.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이제는 자신들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된 영혼들입니다. 사돈 또한 그 영혼의 여정을 돕는 동반자의 부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과 같습니다. 제가 100세를 넘기며 매일 아침 기도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이 화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은 짧고도 깁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화려한 재산이나 똑똑한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저 어른은 참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 사돈 어른 덕분에 우리 가정이 참 평온했지라는 사돈과 자식들의 진심 어린 회고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향기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눈빛 하나에 자비로움을 담으며 사돈이라는 인연을 그저 먼 발치에서 축복해주는 넉넉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 보일 때 혹은 사돈이 미워질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내가 참으면 내 자식의 세상이 넓어진다는 그 한 문장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빛날 것입니다. 이제 창밖에 해가 완전히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린 뒤에야 비로소 별이 보이듯 우리의 침묵 뒤에는 자식들의 행복이라는 밝은 별이 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보내는 이 진심이 여러분의 노년을 안온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